예,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마음 편하게 투자할 날이 그리 길지 않은 것 같습니다. 늘 해외 변수 또 실적 이슈에 시달리는데요. 지금도 높은 금리, 뭐 유가, 게다가 두 개의 전쟁까지 어려운 상황에 주식시장이 요동치고 있는데요. 투자의 좀 중심을 잡아보고 투자 인사이트를 주실 분, 오늘 집중진단 문스타 인베스트먼트 문장주 대표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일단 코로나 때도 그렇고 최근에 위기들이 많았는데 지금의 상황들은 이런 주변의 이 변화들, 혼돈스러운 상황, 주가 하락을 문 대표님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저는 일단 시장의 우려감이 되게 많은데 네. 지금 시점에서는 약간 좀 힘든 시점이 지나갔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한 템포 정도는 좀 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좀 오아시스 내에서 사막 내 오아시스를 좀 만날 수 있는 시기가 시작되는 타임, 그 기간 길지 않지만 그래도 한두 달 정도, 올해 연말까지는 좀 반등을 조심스럽게 좀 예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워낙 사실은 담론이나 이런 매크로뿐만 아니라 그런 시각을 보시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사실 깊게 하려면 시간이 되게 부족한데요. 오늘은 뭐 제한적이긴 하니까 변수들을 하나씩 좀 살펴보면요. 단기적으로는 뭐 중요성보다는 단기적 시간 스케줄상 BOJ의 통화정책회의가 네. 오늘이죠. 이번 주 초에 있는데요. 네. 일본은 이제 뭐 계속해서 약간 긴축의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전에도 한번 출렁거린 적은 있었는데 네. 그럴 경우에 증시에 글로벌 증시에 추가적인 충격을 줄까요? 아니면 시장에서는 좀 알고 있는 내용일까요? 일단 결론만 말씀드리면 네. 충격은 있을 수 있지만은 네. 이미 그 크게 두 번의 시장에 영향을 줬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충격을 줘서 가격이 하락한다면 저는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말은 이제 조금만 부연하면 뭐 일본이 그만큼 이제 글로벌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줄어들었거나 혹은 이제 일본이 긴축한다고 해서 글로벌 자금들이 다시 크게 요동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란 말씀이신가요? 예, 네. 시장에서 좀 오해가 있는 부분을 네. 제가 좀 짧게 말씀드리면 네. 그 미국하고 일본의 금리 차이 때문에 그 일본의 해외로 나가 있는 특히 이제 미국 국채를 매수했던 금액이 좀 매도를 해서 다시 일본으로 돌아와서 또다시 미국의 그 시장 금리를 불안하게 해서 시장 불안 요소 생기지 않을 것인가 이런 오해를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그 일본 내 자금 특히 미국에 투자되어 있던 그 국채 금액에 대한 투자는 수압 레이트라고 하는 일종의 수압 그 금리에 따라서 결정되는 사항이 강합니다. 근데 제가 우려하는 건 뭐냐면 실제적으로 미국의 시장 금리가 최근에 불안했기 때문에 시장이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또 불안 요소가 생겨서 5%를 돌파하고 또 올라간다면 시장의 그 하락 충격은 생각보다 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은 우려가 너무 이미 과도하게 반영됐고 실제적으로 그 BOJ에서 긴축을 하고 엔화가 하락하더라도 오히려 시장 안정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뿐이지 미국의 시장 금리를 불안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좀 고민하셔야 되냐면 그 호주나 캐나다, 그 영국과 같은 영미 국가의 국채는 다소 매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장기적으로 그들 국가의 금리와 관련돼 있는 부동산, 모기지 관련된 채권의 금리가 좀 약간 불안해질 수 있다는 부분도 좀 약간 장기적으로 좀 고려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머집광 역시 일본에 이제 자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금 회수에 대한 부분도 장기적으로 좀 볼 필요 있지만 지금 이미 많이 시장에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오히려 그 시장에서 BOJ 긴축에 따라서 만약에 불안한 심리로 해서 과도하게 매도가 나오면 오히려 저는 저가 매수의 기회가 발생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사실은 일본보다는 미국의 통화정책이나 금리가 훨씬 중요하죠. 시간 순서상 이제 일본이 스케줄이 있어서 말씀드렸다고 했고요.
미국의 국채 금리가 이제 더 오를 것이냐, 소위 뭐 턱에 찬 수준까지 왔느냐와 함께 연준이 향후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인가, 금리를 더 올릴까 아니면 지금 수준에서 동결의 기간을 얼마나 될 것인가, 뭐 이 부분 미국의 국채 금리 그 다음에 연준의 스탠스에 관한 시각 좀 알려주세요, 문 대표님. 제가 특별하게 말씀드리기 전에 네. 이미 뭐 연준의 점도표를 통해서 금리에 대한 그런 이제 사항은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뭐 미국의 그 정책 금리에 대한 그 선물에서 이미 예상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특별하게 말씀드리는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저는 이제 좀 어떤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그 미국에서 지금 시장 금리가 5%를 일시에 돌파를 했다가 두 명의 이제 비리, 그 시장의 채권 매도에 대한 좀 과도함을 언급하면서 20bp가 빠져서 지금 현재 4.8% 수준에 좀 지금 안정되고 있는데요. 네. 일단은 16년, 17년 그 미국의 금융위기가 발생되기 전에 그때 시장 금리가 5.3%의 고점이기 때문에 그 제가 봤을 때는 일단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최근에 이제 금리는 과도하게 좀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이러한 이제 채권 금리,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미국채를 투자했던 뭐 예를 들어서 연기금, 보험사, 그 다음에 그 은행의 이제 채권 매니저들이 과거에 US 갭이라고 하는 회계 기준에서는 그 만기 보유, 쉽게 말해서 시가평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금리 상승에 대해서는 좀 많이 둔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두 번의 미국의 그 엔론이나 월드컴 같은 이제 회계 부정 사건을 이제 거치면서 회계 기준이 IFRS로 바뀌면서 그 실제적으로 채권에 대한 시가평가를 규제를 강화를 해왔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그런데 최근에 이제 불행하게 2년 동안 이제 시장 금리가 아주 가파르게 오르면서 채권 그 매니저들은 그 높은 금리에 장기 보유를 하고 싶지만 얘네들은 이제 일정률의 손실이 나면 리스크 관리 차원의 매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연기금이나 보험사, 은행의 채권 매니저들도 해치펀드와 같은 추세 추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벌어졌고요. 이러한 상황을 해치펀드 애들은 당연히 이용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뭐 빌 에크먼 같은 사람이 이제 30물 장기채에 대해서 자기는 이제 숏을 때렸다. 그럼 이러한 인플루언스가 이제 그런 시그널을 내면 또 그에 따라서 움직이는 여러 이제 그 해치펀드라든가 추종자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이제 최근에 이제 보면 그 미국의 이제 국채 그 숏은 현물을 매수하고 선물을 이제 매도하는 이제 차익 거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이제 투기적인 이제 매도세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앞서 이제 보시고 있는 차트, 이 차트 말고 앞에 있는 차트를 보시면 과도하게 지금 쌓여 있다고 보이고, 이미 그 비리, 두 명의 비리 과도하게 지금 채권 매도가 됐던 부분을 설명하면서 시장은 그날 가파르게 지금 20bp 정도가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그 채권에서 20bp 정도 하락했다는 건 주가로 치면 한 3% 이상의 이제 급등을 한 거와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이익을 벌기 위한 그런 집단들이 일단은 1차적으로 일단 이익을 벌고 좀 포지션을 일단 좀 정리하지 않았나. 그러면 추가적으로 불안한 상황이 벌어지는 걸 제외했을 때, 지금은 그 상황은 유가가 급등을 하면서 향후에 물가를 건들면서 그 다시 시장 금리가 불안해지는 상황이 펼쳐진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이제 조건을 넣어야 되지만, 그 질문을 하시겠지만 먼저 제가 좀 답을 드리면, 그 이번 주 주말에도 제가 그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간의 전쟁에서 이제 지상군을 어떻게 투입하냐, 그 다음에 뭐 그 네타냐후 총리가 이제 우리 2단계다, 그 다음에 이제 이란이 개입을 하면서 만약에 펼쳐지면 굉장히 유가가 불안해질 수 있다고 이제 시장의 우려감이 이미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은 그 실제적으로 이제 저는 그런 부분들은 다 그림자로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럴 때일수록 뭘 보냐면 WTI의 가격만 집중합니다. 근데 제가 들어오기 전에 WTI 가격은
그 1위 기준에 9월 달에 9월 한 중순 이후에 95불의 장중 고점을 치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84달러까지 지금 하락한 상태거든요. 지금 또 보면 1위 기준에 보면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유가가 저는 불안하게 볼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뭐 제가 뭐 국제 정세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런 거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제 시장의 이제 참여자로서 볼 때 너무 뉴스라든가 그 뉴스에 대한 그런 과도한 그 우려감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리적인 부분들이 많이 이미 과도하게 반영돼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에서 그 해석을 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제가 설명하면 두 명의 B라고 하는 건 빌 에크먼이랑 빌 그로스의 네. 얘기이고요. 그다음에 중동 불안 얘기는 여쭤보려고 했는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유가를 어떻게 건드리냐의 문제인데 유가가 치솟지 않고 있다. 오늘도 지금 WTI는 84.5달러거든요. 그걸로 설명을 가름하고 국내 증시를 보겠습니다. 근데 뭐 대변수에 우리가 휘둘릴 수 있는 구조를 수출 구조나 이런 걸 가지고 있다고는 하나 미국 증시보다도 더 빠지고 뭐 이스라엘 주가보다도 더 빠지고 그죠? 국내 증시가 이렇게 취약합니다. 네, 예. 그게 외국인들이 매도해서 그렇습니까? 이제 우리 증시가 특별히 이렇게 취약한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아, 이 부분도 제가 사실은 오해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실제로 그 한국 증시가 많이 빠졌다고 네. 개인분들이 많이 생각하시고 실제적으로 손실 부분이 많이 확대된 거는 이제 맞습니다. 하지만 네. 대다수 개인 투자분들은 이제 그 코스피 200이 우량 종목보다는 코스닥 종목, 특히 이제 코스닥 150에서도 좀 상위에 있는 이제 2차 전지와 뭐 그런 종목에 많이 투자를 하셨는데요. 제가 네. 오기 전에 그 지수 하락폭을 제가 확인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코스피 200은 미국 주식보다도 안 빠졌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네. 실제적으로 미국이 한 10% 정도 빠졌다고 보면 코스피 200은 현재 마이너스 8% 정도 네. 200. 그리고 코스피 지수는 미국보다 조금 더 빠졌고요. 하지만 그 유럽에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이제 수출 경제를 하고 있는 닥스 같은 경우가 독일. 예. 비슷하게 마이너스 한 12% 정도 빠졌고요. 네. 그다음 코스닥을 제가 보니까 너무 참혹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개인분들이 너무 힘드시겠다 생각했는데 네. 코스닥이 한 마이너스 20% 정도 빠졌는데 코스피 150만 또 따로 보니까 거기서 더 빠졌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코스닥 150. 예, 150. 네네. 뭐 2차 전지나 뭐 이런 예. 대형주들이 들어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실제적으로 이제 뭐 다음 질문에서 뭐 네. 하시겠지만 그래서 같이 연결해서 이제 제가 평가를 네. 해보니까 오늘 금요일도 일부 좀 반등을 했는데 오늘도 보면 지금 국내 증시가 반등을 하는데 예. 코스피는 약하거든요. 네. 코스피보다 사실 코스피 200은 더 약해요. 그러니까 코스피가 0.3% 정도 반등을 하면 코스피 150은 지금 0.2%는 반등하고 있고 코스닥은 지금 뭐 1. 몇 퍼센트, 1.3 이렇게 네. 뭐 올라가고 있는데 코스닥 150은 더 지금 1.7% 정도 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조심스럽지만 이미 제가 봤을 때 그 수급과 관련된 요소, 우리나라는 이제 신용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반대 매매가 그렇죠. 일단 한 차례 진행한 것 같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시장에 갖가지 이제 좀 불안하게 하는 루머까지 나오면서 그런 불안 심리로 감매도까지 나왔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저는 조심스럽지만은 반등이 조금씩 이제 눈치를 보면 시작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낙폭을 많이 했던 종목 중심에 일단 먼저 시작을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전망 국내 증시 반등의 시기까지 얘기를 해주셔서 잠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은 그게 이제 반등이 뭐 올 타이밍이 사실은 언제 와도 이상하지 않죠. 근데 반등이 오는 걸 반등으로 해석해야 되느냐, 아니면 네. 상승으로 해석해야 되느냐. 또 연말에 뭐 대주주 양도세라든지 우리 변동성이 있잖아요. 네. 그럼 이제 연말을 어떻게 단기 반등이 나오더라도 연말 내년 연초를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될 것인지 네. 마지막으로 좀 보시는 분들에게 인사이트나 전략을 주고 가십시오. 네. 그러니까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식 투자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투자 기간을 저는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생각하고 접근하는데 네. 네, 최근에는 사실 이런 트레이딩 구간에 대해서는 좀 더 짧아지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좀
지금은 이제 좀 긍정적인 말씀드렸지만은 중장기적으로 내년까지 보면 저는 일단 여전히 하락이 계속 진행될 거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지금은 1차 하락이 이제 마무리되는 단계고 1차 하락이 과도하게 진행됐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반등이 기대된다. 그리고 특히 올해 미국 그 주식시장의 움직임이 보면 계절성을 많이 따라갔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할로윈 데이가 끝나는 이후 연말까지는 미국의 강력한 소비 시즌이 기대가 되거든요. 그러면 올해 잘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미국의 3분기 GDP 속보치가 4.9%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 말은 미국의 경제는 사실은 굉장히 좋은 상태거든요. 소비가 살아있고 고용도 좋고.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연말에 소비 시즌에 미국의 경제, 소비는 살아날 가능성이 큽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선행적으로 움직이는 걸 보면 지난주까지 보면 우리나라 이 하늘을 보면 좀 약간 답답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미국에서 중국으로 선주문 형태가 많이 들어와 있고 실제적으로 그동안 좀 잘 가동되지 않던 공장들이 가동률 올라가면서 공장 가동을 되게 많이 했다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표라든가 관련된 이제 전문가들 리포트라든가 상황을 보니까 실제적으로 주문을 많이 받고 가동률이 올라간 상태고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중국의 미국 수출발 물량이 많아지면 한국은 당연히 수출 물량이 많아질 수 있는데 한국의 코스피는 제가 볼 때 한국의 일평균 수출의 상황과 연관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10월 20일까지의 한국의 수출 데이터가 보면 증가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고 추가적으로 이 증가세는 이어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의 상승에 매크로의 어떤 근거도 있고 수급적인 차원에서도 이미 많이 가도 매도가 진행됐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코스피, 미국의 소비심이 강하기 때문에 코스피의 상승이 가능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예, 긴 흐름의 시각, 그 다음에 또한 연말 정도의 약간 중단기적인 시각의 전략까지 문스타 인베스트먼트 문장주 대표님과 시장 진단했습니다. 문 대표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